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어떻게 즐겨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사느라 즐길 여유가 없었고, 이제는 여유가 생겼는데 마음이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노후가 되면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단조롭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막상 뭘 하려니 귀찮고 피곤한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하루가 빨리 가면서도 동시에 길게 느껴지는 날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잠시 멍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렇다고 불행한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즐겁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태입니다. 이런 마음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겪는 노후의 풍경입니다. 예전 어른들은 노년을 인생의 수확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평생 뿌린 씨앗을 천천히 거두며 맛보는 시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은 수확을 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서성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즐기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참고 견디는 법은 배웠지만 마음 편히 즐기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시간이 생기면 쉰다는 것과 즐긴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쉰다고 해서 자동으로 즐거워지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옛사람들은 즐거움이란 돈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된다는 뜻입니다. 노후를 제대로 즐기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자가 아니어도, 몸이 아주 건강하지 않아도 자신만의 즐거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은 크지 않지만 매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인생을 즐긴다는 것은 여행을 많이 가거나 비싼 취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소한 일상 속에서 만족을 느끼는 감각을 되찾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 감각을 되찾지 못하면 시간이 많아질수록 허전함도 함께 커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의 인생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이 남은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창하지 않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노후를 즐기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차례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인생을 제대로 즐기는 첫 번째 방법은 하루의 리듬을 스스로 정하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회사와 가족의 시간표에 맞춰 살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남의 리듬에 맞춰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보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시작한 하루는 끝날 때도 만족이 남지 않습니다. 노후를 즐기는 사람들은 하루를 크게 계획하지는 않지만 흐름은 분명히 정합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움직이고 언제 쉬는지를 스스로 정합니다. 그 작은 주도권이 하루의 기분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약속 없이 보내는 날보다 내가 정한 일정이 있는 날이 더 편안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옛사람들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며 하루를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시계보다 몸의 감각을 먼저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즐기는 첫걸음은 다시 그 감각을 되찾는 일입니다. 아침 햇살을 보고 움직이고 몸이 피곤하면
쉬는 단순한 흐름입니다. 어느 장수한 노인의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는 평생 같은 시간에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눈이 오면 천천히 걸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산책은 운동이 아니라 하루를 여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의식 덕분에 하루가 어제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즐거움은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방식에서 조용히 쌓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보내는 하루는 시간이 남아도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 하나가 있으면 하루가 단단해집니다. 노후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계획 대신 지킬 수 있는 리듬을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그 시간이 반복되면 하루가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생긴 하루는 이미 즐거움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노후를 즐기는 첫 번째 선택은 거창함이 아니라 일상의 주도권입니다. 이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 하루는 더 이상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의 리듬을 스스로 정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여유가 먼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사소한 일에서도 즐거움을 느끼는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컵, 창밖을 보는 몇 분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순간들이 또렷하게 기억에 남기 시작합니다. 노후를 즐기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은 갑자기 생기지 않고 이런 감각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목표를 이루는 재미로 살았지만 지금은 느끼는 재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의 속도가 한 박자 느려집니다. 느려진 속도 속에서 비로소 삶의 표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옛사람들은 서두르지 않는 하루가 가장 긴 하루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시간이 깊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노후를 즐기려면 이 깊이를 허락해야 합니다. 하루를 꽉 채우려 애쓰지 말고 하루를 음미하려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같은 하루도 전혀 다른 하루가 됩니다. 어느 노인은 하루 일과를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몸을 깨우고 낮에는 세상을 보고 저녁에는 마음을 정리한다고 말입니다. 그 단순한 구분이 하루를 흐트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도 즐거움의 일부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 차분함이 다음 날을 기대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노후를 즐기는 사람들은 내일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마무리를 통해 내일의 흐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하루로 끝나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 이어짐이 노후의 공허함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인생은 특별한 날의 연속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하루가 조용히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루의 리듬을 스스로 정하는 선택은 그 과정의 출발점입니다. 이 선택을 지킨 사람들은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안정됩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자신에게 속해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즐기는 첫 번째 방법은 결국 나의 시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 인정을 하는 순간 남은 인생은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노후의 인생을 제대로 즐기는 두 번째 방법은 관계를 가볍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가볍게라는 말은 차갑게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의 무게를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많을수록 든든하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가 중요해집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남는 사람과의 관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모임을 다녀온 뒤 유난히 피곤한 날이 있었을 겁니다. 그 피로는 나이가 아니라 관계의 밀도에서 옵니다. 노후를 즐기는 사람들은 이 차이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의무로 만나는 관계를 하나씩 내려놓고 편안한 관계를 남깁니다. 옛사람들은 늙을수록 친구를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외롭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아끼라는 뜻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장수 기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노인은 말년에 늘 같은 세 사람만 만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외롭지 않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세 사람과의 대화가 10사람과의 인사보다 깊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깊은 관계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유지됩니다. 반면 얕은 관계는 자주 만나도 늘 피곤함만 남깁니다. 노후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몸으로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도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정중히 미룹니다. 그 선택이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것도 경험으로 압니다. 진짜 인연은 거절해도 남고 아닌 인연은 붙잡아도 떠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놀랄 만큼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관계를 줄이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시간은 혼자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으로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게 됩니다.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모여 노후의 만족을 만듭니다. 어느 노인은 관계를 정리한 뒤 하루가 길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노후를 즐기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쓰이던 시간을 삶에 쓰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관계에서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관계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관계를 가볍게 정리하는 순간 즐거움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사람보다 삶의 감각입니다. 이 감각을 되찾는 순간 노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노후의 인생을 제대로 즐기는 세 번째 방법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일입니다. 여기서 배움이란 시험을 보거나 자격증을 따는 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즐겁게 사는 노후를 가진 분들은 늘 배우고 있습니다. 배움은 머리를 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자극입니다. 하루에 하나라도 새로 알게 되면 그날은 허투루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정보를 들었을 때 하루가 또렷해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작은 자극이 생각을 깨우고 대화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옛사람들은 늙을수록 책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책이 아니어도 괜찮고 사람의 이야기여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닫지 않는 자세입니다. 노후를 즐기는 사람들은 세상에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럴까? 저건 어떻게 변했을까? 같은 질문 말입니다. 그 질문이 하루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어느 장수한 노인은 평생 신문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 소식을 알면 아직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속감이 삶의 활력을 지켜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배움은 외로움을 막아주는 가장 조용한 친구입니다. 혼자 있어도 생각이 흐르지 않고 대화가 이어집니다. 또 배움은 스스로를 존중하게 만듭니다.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노후를 즐기는 사람들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달라지길 원합니다. 그 변화가 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음악 한 곡을 듣는 것도 배움이고, 다른 시각을 이해하는 것도 배움입니다. 문제는 배움을 멈춘 순간부터 하루가 반복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대화, 같은 하루가 이어지면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노후의 인생을 즐기는 분들은 일부러 새로운 것을 넣습니다. 동네가 바뀌지 않아도 걷는 길을 바꾸고 메뉴를 바꿉니다. 그 작은 변화가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깨웁니다. 여러분, 배움은 돈이 들지 않아도 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도 충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노후는 지루해지지 않습니다. 배움은 늙음을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몸보다 먼저 굳는 것은 생각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생각이 열려 있으면 삶은 계속 확장됩니다. 노후를 즐기는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이 확장감입니다. 내 세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을 가진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표정이 살아 있습니다. 웃음이 남아 있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순간 인생은 계속 진행형이 됩니다. 그 진행형의 감각이 노후를 즐겁게 만드는 가장 깊은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를 다시 떠올려 보시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하루의 리듬을 되찾고 관계를 가볍게 정리하며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위에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 선택입니다. 노후를 즐기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가진 시간을 어떻게 쓸지에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갈수록 허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옛사람들은 인생의 후반은 덜어내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참을 줄도 알고 버틸 줄도 아는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 힘을 즐기는 데 써도 됩니다. 아침을 내가 정하고 만남을 내가 고르고 배움을 내가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노후의 만족을 만듭니다. 즐거운 인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바로 곁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지 않고 느끼며 보냈다면 그것이 즐김입니다.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에 맞춰 살았다면 그것도 즐김입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라도 받아들였다면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는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모두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가지가 내일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 하루가 쌓여 어느 순간 돌아보면 잘 즐긴 인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용하지만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바쁘지 않아도 만족스럽고 크지 않아도 깊은 하루가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는 더 편안하게 즐기셔도 됩니다.